하이빕. 어색하네요. 이렇게 딱 각 잡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게 되게 오랜만 같아요. 이제 제 채널에 이야기를 공유를 드렸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신 6개월에서 임신 종결이 되었고 중기 유산을 한 후에 2개월간 좀 몸과 마음을 조리를 하고 회복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빕스님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또 나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유산 후의 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었던 와중에 제가 2달 동안 실제로 어떻게 몸과 마음을 회복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림으로써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꼭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꼭 유산 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천천히 회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컨텐츠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평소에는 막 인스턴트 푸드나 이런 간편식을 먹다가 어느 날 그냥 날 잡고 막 소고기, 장어 이런 거 먹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차근차근 좋은 습관들을 쌓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번 실현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먹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유산도 똑같이 이제 분만을 한 거기 때문에 산후 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임신을 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원래 몸무게에서 8kg가 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붓기나 양수 이런 걸로 빠진 게 한 3kg고 나머지 5kg는 순전히 저의 살, 차차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 먹는 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공유를 드릴까 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점심만 일반식을 하고 나머지 아침이나 저녁은 간편하게, 그리고 저만의 방법으로 먹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아침 어떻게 드세요? 아침이 진짜 중요한 게, 공복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진다고 해요. 공복에 갑자기 우리가 당이 있는 거를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확 오르면서 그 다음에 점심에 약간 뭐 탄수화물 땡기고 이런 것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게 아무래도 오트밀입니다.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좋다고 하는 오트밀이 되게 먹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맛이 없거든요. 솔직히 막 종이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드시다가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저는 그 최적의 조합을 좀 찾았어요. 그게 바로 오트밀, 아몬드 브리즈, 그리고 그래놀라. 이 조합이 정말 찰떡 조합이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있고 언스위트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당을 줄이고자 언스위트 버전으로 먹고 있어요. 이 아몬드 브리즈에 오트밀이 좀 불려요. 한 5분 정도만 불려도 충분해요. 이렇게 불리고 나면은 굉장히 입에서 혀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기에 충분한 질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놀라를 얹어요. 이 그래놀라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몬드 브리즈가 언스위트다 하더라도 이 그래놀라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 씹는 맛이 있어요. 아작아작 씹히고 또 포만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간단히 먹었더라도 긴 시간 동안 배고프지 않은 거를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조합에다가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냉동 망고 같은 거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먹기에 그 해독이 좀 덜 돼 있으면 이가 시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콤부차예요. 제가 또 커피를 줄이게 됐어요. 이게 한의원에 갔더니 제 그 체질이 커피랑 진짜 안 맞대요. 궁합이 안 맞아요. 카페인을 마시면은 저는 그 손발에 다한증이 더 심해지고 불면증도 원래 있는 데다가 더 심해지니까 이 커피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조건 커피 한 잔 때리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물을 드세요. 물 2리터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하루 종일 물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나중에는 물 비린맛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용으로 찾게 된 게 바로 콤부차예요. 콤부차는 식물성 발효 음료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는 약간의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찾아보시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콤부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 카페인이 아주 약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콤부차를 마시는 이유는 되게 맛있어요. 솔직히 맛있어서 먹고 약간의 그 탄산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 물에다가 콤부차 이거 티백 하나 풀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마시면은 진짜 새콤달콤 맛있으면서도 그 탄산감이 목을 막 때리면서 그 음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영양제예요. 정말 제가 챙겨 먹는 게 원래 8가지 정도는 됐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영양제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라고 하는 뭐 엽산이나 철분만 먹었지 나머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 후에 다시 영양제를 재정비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5가지로 줄였어요. 8개에서 5개로 줄였어요. 많이 줄였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건 기본값으로 제가 항상 가져가는 건데 유산균과 오메가3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뭐냐? 바로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오틴이에요. 일단 비타민 D는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드셔야 돼요. 산전에 우리가 체열을 해서 산전 검사를 하죠. 그럼 저는 항상 비타민 D 좀 드세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비타민 D가 어떤 효능이 있냐면은 임신 합병증 감소와 태아의 골격 형성 및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임신 계획 중인 여성은 준비 시기부터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임신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산 전에도 산 후에도 계속 챙겨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이 근골격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먹는 그 칼슘 역시도 이 뼈를 위해서 먹는 거죠. 아마 출산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지고 정말 많이 아파요. 그리고 시립니다. 이게 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뼛속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대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칼슘은 꼭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오틴은요, 우리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을 위한 건데 보통 이제 출산 후에 3개월 뒤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라는 후기가 많잖아요. 제 친구들도 진짜 출산한 친구들 보면은 여기 정수리가 3개월 뒤부터 막 숭덩숭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잡아보면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너무 그 초라한 머리카락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저는 7월에 3개월 차가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혹시 빠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좀 예방 차원으로 비오틴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이렇게 5개를 먹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 친구 승주가 실명 거론, 승주 고마워. 승주가 가물치즙을 선물로 해줬어요. 이 산후의 가물치즙이 정말 건강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물치에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피로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주고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제가 출산을 뭐 여러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물치즙의 효과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뭐 비포 애프터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 그래도 뭐 산후에는 가물치즙이 좋다고 한다 라는 것까지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그냥 일반식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저녁에는 보통 샐러드와 고기 혹은 샐러드와 뭐 연어, 참치 이런 거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먹는 건 아니고요. 사서 먹고 있어요. 좀 비싸긴 해도 운동을 또 하는데 그런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간편하게 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넣어주는 걸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바로 탄수화물 먹으면은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들잖아요. 막 축적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그게 체중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더는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요. 더 단백이라는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거저거 프로틴 음료 다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어요. 더 단백 초코 맛을 먹고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먹어줘야 효과가 더 증대된다고 해서 항상 요거는 운동 후에 호로록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내가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히 좀 요리를 해야겠다 싶어요. 집밥이 최고예요. 저도 산후 2주 동안 이제 친정 엄마의 밥을 먹으면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집밥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도 역시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운동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세요. 빠빗!